はい、いらっしゃいますよ。両徳栄さん。 일본의 한 정신병원. 이들이 찾는 사람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이 여인입니다. 저 너무 슬퍼요. 저 창문 바깥으로 창문을 보고 있는 실루엣 자체가 네. 그녀의 이름은 덕혜. 덕수궁을 뛰놀던 어린 옹주였죠.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니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고종과 일사 우적. 맞아요. 고종에게 덕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예순에 나왔다는 거. 엄한 놈, 반갑대. 맞아요. 길을 열어라. 위험한 놈. 길을 열어라. 하지만 머지않아 고종은 그토록 사랑하는 어린 딸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다. 너무 좋았어. 어느덧 성장한 덕혜옹주는 입으라면 입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합니다. 형준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장면 너무 대한제국 황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황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덕혜를 보면서 한택수는 이를 갈게 되죠. 되셨으니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덕혜의 어머니 양귀인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허울뿐인 상황이었고 결국 일본으로 향하는 덕혜였죠.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슬픈 생이별이죠. 大日本帝国陸軍少尉カズマエイトです。 고종의 아들 영친왕은 일찍이 일본에서 지내고 있었고 덕혜는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한입니다. 카즈마 에이토는 자신을 장한이라 소개합니다. 조선에서 덕혜와 추억을 함께한 인물이었죠. 너와 덕혜의 가연을 맺어줄 생각이다. 덕혜는 그런 그에게 실망합니다.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날 저녁 덕혜의 조카인 이후 왕자가 그녀를 찾습니다. 그는 조선에 가고 싶다는 덕혜에게 얼마 전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죠. 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엔딩 크리즈 사진 나오는데 이유 왕자는 실제로 좋나? 잘생겼더라고요. 싱크로율이 있어가지고 캐스팅했대요. 고수 배우랑 닮으셨더라고요. 네. 조선인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유 왕자. 육계 동지, 잘 다녀왔어.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었죠.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장비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끔찍한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카즈마 에이토 장한이었죠. 오해가 풀리죠. 공주님,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장한과 이후 왕자 그리고 독립운동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비전에 거쳐 이들의 작전은 간단했죠. 폭탄이 터진 사이에 영친왕과 덕혜옹주를 상해로 망명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오후 1시를 작전 개시 시각으로 삼느라. 중요한 행사에서 폭탄이 터지고 왕족인 영친왕이 망명한다면 국제사회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릴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기원전 행사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대명 배우 너무 연기 잘해요. 왜냐면 긴장된 순간이기 때문에 다들 연기도 궁서체로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김대명 씨만 맞아요, 여유 있게 맞아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나? 아, 장관님 오셨습니까? 동경에 있는 제 친척 동생입니다. 한택수의 곁에서 믿음의 탑을 견고히 쌓아올린 장한은 작전을 수월하게 이끕니다. 영친왕의 연기 또한 훌륭했죠. 어디 불편하십니까? 잠시만. 혹시 들키는 줄 알고 좀 걱정했어요. 엄청 조마조마하죠.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되게 긴장 있게 잘 쳤어요. 시간이 되고 작전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택수는 아깝게도 목숨을 부지하죠. 아내와 덕혜가 이리로 오고 있지 않소.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순 없어. 그리고 영친왕의 우유부단함으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간신히 빠져나간 이들은 마지막 관문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기만 하면 됐죠. 윤재훈 배우 이때가 제일 싫었어요. 맞아요. 귀신처럼 저렇게 쓱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숨어있다가.
시간이 흘러 덕혜는 소 다케유키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고된 생활의 녹초가 된 여인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죠. 헌신을 약속하는 남편. 하지만 덕혜는 그 헌신에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저 두 분도 참 비극이더라고요. 맞아요. 안타까웠어. 네. 실제로 덕혜를 상당히 사랑했던. 네. 보고 싶었으나 결국은 못 그래서 한국까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거절했다고 네, 근데 하면서요. 거절했다고. 왜 거절한 거예요? 덕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덕혜가요? 아, 네. 그렇게 된 것이. 왜냐면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덕혜는 그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습니다. 정혜야, 덕수궁의 단풍나무는 더 밝은 색이었어. 붉고 노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일본의 패망을 알리는 선언.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덕혜에게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아, 이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구에 몰렸고 이제 덕혜 우리 또한 조선으로 딸의 돌아갈 손을 수 있어. 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넌 지금부터 소마사회가 아니라 정혜야. 조선인 이정혜.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혹시 덕혜 옹주십니까? 네, 맞아요. 조선 측으로부터 이정은 너무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막 다. 왕족의 입국을 거부한 이승만 정권. 거부라니요? 오랜 시간 갈망해온 귀국을 거부당한 덕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게 끌려 나온 그녀의 손을 잡는 사람은 또 이거 왜 이러실까? 지금. 신스틸러인데 너무 많이 스틸해. 아우, 수염까지 들었어요. 저렇게 죄송스럽지만 얌생이 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과 친일파들이 유유히 귀국길을 오르는 모습은 덕혜를 깊은 암흑으로 이끕니다. 본인은 못 가고 저기는 저렇게 환대받고 어머, 속 터져. 제정신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전화 바꿨습니다. 찾았습니다. 영친왕 전화를 찾았다고요. 장하는 기자가 되었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방불명된 덕혜옹주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그는 한일 기본조약 회담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고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장하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귀국시킵니다. 기나긴 세월 그리워했던 조선 땅을 밟은 덕혜는 이제는 늙고 병들어 빠르게 내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웠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죠. 만국의 운명에 짓눌린 비운의 여인, 영화 덕혜옹주였습니다. 저는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대한제국의 황실의 딸, 즉 그 꼭대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꼭대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저랬다면 정말 그 아무개들의 아무개들은 어떻게 심했겠지. 살았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대적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은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예쁜 가족 만들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 밥상 앞에서 하하 웃으면서 하루 보내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기본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걸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권리가 없는 거죠. 한번 보니까 야, 이 대한제국 황실마저도 이랬구나.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한 모습이었구나를 이 덕혜옹주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왜 일본은 굳이 그렇게 일본인과 결혼을 시켜가면서 왕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죠. 이 황족들을 한순간에 없애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발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황족의 순혈 이런 것들을 서서히 섞어가면서 소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었는데 100% 성공했죠. 일본 사람들 되게 교묘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네. 교묘하고 교활하게 네, 맞아요. 국제법상에서도 꼭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야같다. 예. 일본으로 끌려가는 황족들 중에서는 또 일제 타협한 부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독립운동에 기여한 부류도 있었다고 하고. 네. 어떤 일단 고종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 중에서 조금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삼남 일녀. 삼남 일녀인데 그 삼남이 누구냐면 고종의 뒤를 잇는 순종, 그다음에 영친왕,
그다음에 의친왕, 그리고 일녀가 덕혜공주예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사실 영친왕은 이게 영화처럼 이렇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뭐 막멸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교육을 받았던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일본 패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긴 했지만 결국 뇌경색으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영친왕의 운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친왕이 있어요. 굉장히 독립운동에 기여하려고 했던 인물. 사실 영화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하려고 했던 인물은 영친왕이 아니라 의친왕이었어요. 네, 이 의친왕이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기 위해서 만주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 경찰 다시 잡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를 해요. 나는 일본 가지 않겠다. 결국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 황족들을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돌보지 않거든요. 결국은 6.25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영양실조로 이 황족인데 영양실조로 의친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강, 이후 쭉 있어요. 고수 씨가 이제 이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의친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았어요. 굉장히 어떤 항일이란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 성장하려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데 결국 이 이후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는 거 그때 피폭돼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쭉 보다가 일본도 그렇지만은 이승만 정부, 심지어 박정희 정부까지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은 왕족을 굳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이 돼도 덕혜공주는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제국 시대가 아니거든요. 홍화족이 들어왔는데 황족이 들어와 버리면 또 황족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나라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집권 세력은 그들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덕혜공주랑 영친왕이랑 굉장히 좀 슬픈 운명인 것이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또 일본의 그 정통성에 맞게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여기는 또 한국 정부가 이미 들어서서 우리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 때문에 또 못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희생을 당하는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거를 딱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래 군사정부를 박정희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때 이제 김을한 서울신문 기자거든요. 김장한 형이잖아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박정희 정부도 약간 휴머니즘 베이스가 아니고 더 이상 상징성 이외에는 의미 없다. 이제는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옹립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약간 전시효과도 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호혜를 베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으로 돌아온 덕혜공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조현병 환자로 왔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 정신적인 이상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화 말미에도 막 나오잖아요. 보고 싶어요. 뭐 그막 낙선에서 오래오래 낙선이라고 하는 살고 그거 싶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전화 보고 싶다고 비전화 보고 싶다고 한글 조감. 네. 실제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